강남구의원 김영곤입니다. 네, 부정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님. 계속 연일 예결위 에서 이렇게 여러 답변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우리 미래문화국장님한테는 주로 강남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아마 202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남문화재단에 들어온 기부 금액 중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회계를 다시 맞췄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예,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가 답변하기로 했는데 거의 출석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부금이 문화재단에 있고 또 협찬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2천만 원이 아니고 1억 1천만 원 협찬금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017년, 2018년에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기부금과 협찬금을 같은 통장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강남문화재단에서 협찬금 통장을 새로 만들고 기부금 계좌에 있던 1억 1천만 원을 2022년도에 협찬금 계좌로 이체를 시켰고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뭐 기부금 회계 누락이나 어떤 유용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그걸 관련돼 가지고요. 예.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제로로 만들어서 양쪽이 좌우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부분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가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를 좀 이렇게 맞춘 게 몇 년도에 그럼 진행이 된 부분인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기부금 통장에 있던 1억 1천만 원을 새로 만든 협찬금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고 그럼 아마 2022년도 그 당시에 회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랑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이동에서 가가지고 여기 문화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작업에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작업은 문화재단 직원들로만 됐나요? 아니면은 그 회계를 문화재단에서 그 의뢰를 하잖아요. 하는 그 회사 회계를 의뢰하는 그 회사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회계는 직원들이 회계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처리를 하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뭐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회계 검사를 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 부분도 추가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회계 담당 그 법인에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됐다면 또 그 비용은 언제 얼마가 진행이 됐고 어떤 그 회계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었는데 당시 그 문화재단 이사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전혀 그런 적 없으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사실 좀 제가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행정사무 감사할 때 회계상의 어떤 착오 내지는 약간 그런 어떤 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취지로 이제 좀 질문하신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상임이사는 그런 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하고 협찬금을 회계상 분리를 하고 통장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네. 의사소통에 뭐 그런 다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최근 뭐 1, 2년 동안 회계에서 뭐 약 1억 2천만 원 정도 펌프가 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고 네.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 또 같이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남문화재단에 최근 한 우리 그 상임이사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한 2년 2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최근 한 2년 2개월 동안 어떤 정기 인사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한 부분 있으신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정기 인사가 전보 인사가 있고 승진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 인사 중에 전보 인사는 2024년, 2025년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승진 인사는 네. 2024년에는 승진 소유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됐고 2025년 5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세 번 그러면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에 있는 동안 각각 인원수가 규모가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2024년 전보 정기 인사에서는 전보 대상자가 총 26명이었고 네. 그 중에 24명이 전보가 됐고요. 3명은 이제 유임을 시킨 거죠. 어떤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2025년 전보 정기 인사에서는 전보 대상자가 총 31명이었고 그 중에 26명을 전보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있었던 승진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 대상자가 49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강남문화재단이 전체 인원 규모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명 후반대 정도. 네. 그러면 그 인원 규모 치고는 좀 그 정기 인사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할 정도로 인원 수가 좀 너무 적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 제가 사실 뭐 적다 많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구청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매년 초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기 인사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제가 전체 강남문화재단 인원 대비해서 어떤 연도별로 정기 인사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인원이 매년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환보직을 해야지 이게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별로 이렇게 누수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환보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강남문화재단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현 상임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국장님께서 그쪽 그 문화재단이랑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계속 개선을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5급 인사하시는 분이 인사하시는 한 5급이신 그분이 거의 한 5, 6년 정도 계속 인사 쪽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셔서 하신 그 부분은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구체적인 질문이고 네. 문화재단은 사실 네. 뭐 우리 구청에서 출자 출연 기관이고 승인권이 일부 있지만 독립 기관이고 또 그런 인사 운영 이런 측면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뭐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 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특정 한 분이 한 5, 6년 정도 인사를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조직이 어떤 좀 소수의 분들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장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표현 적절하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네.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 제출해 드리고요. 네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2월 달에 네. 2026년 내년 2월 달에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네. 그 자리에서 또 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네. 상임이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 예결위에서 저기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랑 상임이사님 출두를 요청을 했는데 이사장님은 출두를 안 하셨어요.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출두 안 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예결위에서 이제 우리 강남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어떻게 보면 배석이죠. 배석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임이사는 배석을 했고 이사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부득이 배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님은 언제 귀국할 계획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1월 한 중순 예, 제가 즈음에. 아는 바로는 내년 1월 21일인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되게 자주 나가 계시나요? 그 부분도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남문화재단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제 이사장은 비상근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근 문화재단 이사장 직위를 하면서 다른 또 뭐 업무를 보고 수도 있고 또 그렇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체류는 문제가 없고 뭐 상임이사나 하고 이제 뭐 유선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 상시 소통하고 업무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상근이시니까 사실 뭐 외국에 나가시는 부분이라든지 뭐 상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뭐 어떤 뭐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이번 예결위 같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그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 좀 장기간 나가 계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문화재단 그 이사장님을 그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이사장님으로 좀 혹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8기 이후에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검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지자체의 문화재단들을 사례를 봤을 때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상근제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리 강남문화재단의 발전 또는 우리 국민들이 강남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러려면 조례 개정부터 해가지고 등등 어떤 관련 절차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좀 네, 심각하게 이 부분을 네, 좀 네. 논의를 고민해 네, 그 주셨으면 부분은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 국장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강남문화재단의 수의계약이 이제 대부분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1년 1월 달에 기존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하던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2011년 1월에 이제 강남문화재단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이관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 또 필요하다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센터가 최근에 신축한 문화센터 외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고 또 우리 역삼 시어터나 그 오유
아트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공연 업체 선정 이런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연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개 경쟁 입찰 비율이 한 20% 초중반 정도 되는데 요건 문화재단에서 좀 내년부터는 긴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 비율이 거의 한 7, 80%라는 음.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했건 어떤 공개 경쟁 입찰로 했건 간에 그 공사 마치고 나면 준공개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은 이 준공개를 받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준공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예, 답변 드리기가 좀 예, 예. 어려우니까 그건 추후로 제출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 제출토록 예, 하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준공개 받는 비율이 좀 되게 낮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의계약에 제가 단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립니다. 좀 틀릴 수 있다는 거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아마 뭐 맞을 겁니다. 이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공사가 5월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2천만 원으로 5월에 진행을 했는데 10월에 다시 공사한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을 해서 4,500만 원으로 공사를 했고 같은 업체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은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정확하게 문서로 조금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공사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신데 이 강남문화재단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전문 분야는 문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같이 공사까지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사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본연의 목적인 문화 쪽 이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공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일자로 기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던 문화센터 등 그런 유지보수 공사 뭐 이런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4년 정도 흘렀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고 저는 강남문화재단을 이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2026년도에는 기술직 그 직원 1명 채용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부분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개포 4동에 양재천 수변 카페가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지금 이 문화재단 혹시 정규직 직원이 그 수변 카페는 현재 지금 혹시 어떻게 운영이 관리 주체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는 이제 시설관리부서는 구청 문화도시과이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센터장 1명하고 정규 직원으로 그리고 거기 뭐 전기라든지 이런 담당하는 직원 24시간 교대로 2명에서 3명이 상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한 분이 상주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센터장하고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니까 2명이 상주를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 2명이 상주하는 거고 네.
근무 시간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는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정규직 직원분께서 좀 계속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사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책임성이라든지 신속성, 뭐 이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은 겁니다. 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교대로 한 명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에 한 명 더 센터장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부장하고 담당 직원도 수시로 근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요청드렸던 그 자료는 추후에 좀 제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교통국장님 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교통국장님, 우리 그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예. 일단 보통 땅값에 따라 틀린데 그 땅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한 1억에서 1억 5천. 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 운영 시작한 게 역삼문화공원 1호죠. 283억을 들여서 247면 만들었고, 그래서 한 면당 한 1억 1,457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개포 사동 이 두 군데 다 2022년도에 했죠. 그래서 43면 하는데 65억 정도 대략 들어서 여기는 대략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되게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23년 8월, 그러니까 2년 한 2, 3개월 전에 5분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정기권을 좀 많이 보급해달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5분 발언하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이에요. 대청역 공용 주차장이 72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에 갔더니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같은 주차장이 계속 띄워주세요. 73대가 비어 있습니다. 계속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개포동 공원은 23년도에는 35대였는데 어제는 23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초등학교는 어제 갔더니 60대 정도가 주차 공간이 존재했고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여기는 90면인데 어제 밤에 갔더니 11대만 주차가 돼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정기권을 신청을 받고 있죠. 노년초교 주택가가 엄청 많은 곳이죠. 180면인데 주차는 54대만 주차돼 있고 주차 가능 대수가 126대나 비어 있었습니다. 70%가량 비어 있었죠. 노년 문화마루 66면인데 주차는 6대만 돼 있었습니다. 거의 90%가 비어 있었고요. 문화공원 247면인데 57대, 그러니까 195대, 거의 80% 가까이 비어 있었어요. 역삼일동 문화센터 116면인데 주차 대수는 14대만 돼 있었습니다. 거의 이거 역시도 거의 90% 가까이 비어 있었죠. 도곡초등학교 195면인데 95대, 101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 51, 2%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공용 주차장은 주로 주택가 지역에 있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그 주차난이 되게 심한 곳이 크게 세 군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간 시간에는 주로 상업지대가 될 거고 야간 시간에는 이렇게 주택가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가 되는데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데 거의 1억 5천이나 드니까 우리 있는 것만이라도 좀 활성화시키고 주간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주차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남 구민이라고 볼 가능성이 거의 높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를 시키고 우리 또 주차 수입도 증대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강남 1 지역은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근데 양재천 이북 지역, 우리 강남구에 있는 지역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돼 있고요. 예, 계속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신청하는 화면이에요. 아까 지금 이렇게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된 데들은 거의 저희 보면 주로 야간이에요. 야간이나 야간 휴관. 저렇게 신청자들도 많고 그나마 우리 전체 공용주차장 중에서 저렇게 신청 받는데 3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하나 만드는데 아까 200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하시면 우리 주민분들 예를 들어서 100대가 주택가에 있는 차 100대가 야간에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는 주택가에 100대의 공간, 불법 주차 물론 하는 차도 있겠지만 한 거의 100여 대 가까운 주차 공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0대가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면 효과는 200대 가량이 주차하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아니 없어서 안 쓴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논현동, 역삼동, 대치 4동 이런 데들은 우리 주택가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는 건 그거예요. 야간 및 휴일 정기 주차권 저렴한 거를 좀 많이 보급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저렇게 시스템 돼 있지 않습니까? 진행만 하면 되는 건데 신청해놓고 신청자는 저렇게 잔뜩 막 70명씩 막 30명, 27명, 9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밤에 가보면 텅텅텅 비어 있고요.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야간 주차장이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월정기 주차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네 월정기 주차도 신설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야간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금 50% 감면해서 저런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금 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게 주차장 형태를 보면 이런 공용주차장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이나 또 그와 유사한 노상의 그 노상 주차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 공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약 한 3,227면 정도를 함께 쓰기나 나눠 쓰기 또는 스마트 공유해가지고 비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내년부터 더 네. 집중적으로 네.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렸듯이 많은 공간이 야간에 있고 휴일에 있는데 지금 저렇게 신청자들이 저렇게 많이 대기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좀 해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네,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그 안전교통국장님이랑 했던 그 부분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한 거, 예. 그 야간이랑 휴가, 예. 휴일, 그 정기 주차권 좀 저렴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좀 많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최우선적으로 네. 제가 10월 1일부터 부임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 주민 저희가 57만 명의 불편 없도록 개선하고 현재 이거 말고도 저희가 강남구 체육문화센터든지 강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강남구 주민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그 기타는 타구 사람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수렴하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면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보급률을 바짝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차면 한 명 확보하는데 한 예, 1억 그렇습니다. 5천만 원 맞습니다. 정도 비용이 드니까 예, 예, 또 예.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예, 좀 예, 예.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이렇게 주민 민원이 있어서 대신 전달을 하면은 예, 우리 그 이쪽에서 스포츠 문화센터를 예,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질 예, 예. 좋고 이제 저렴한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경쟁이 치열하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신규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십니다. 뭐냐면 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 예. 이게 다시 재수강 기회를 너무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강을 못 한다라는 요런 좀 민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물론 뭐 연속적인 강좌가 있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연속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야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이게 좀 신규로 너무 오랫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의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예. 좀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월달 정도까지 예. 그 부분 구체적으로 계획 세서 좀 진행하시는 부분을 저한테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네.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국장님, 예, 발언대로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번에 그 예결위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번에 예결위에서 좀 뜨거웠던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그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저는 뭐 사실 도곡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100%, 500%, 1000% 저는 찬성하고 지지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그 2027년도 이 공사할 예산을 이게 2025년에 2026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할 때 27년도에 대한 그 공사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시고 심의 의결을 요청을 하면 이거 지방재정법 위법 아니신가요? 지방재정법에 이제 이 회계노조주의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칙상으로 이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우선해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주민의 편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미 이제 이 도곡역 4번 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리고 불편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편성했던 설계 용역비 3억과
27년도에 진행할 예정일 그 14억의 공사비는 다른 예산이죠. 사업은 같은 아니, 사업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뭐 일각에서는 그 내년이죠. 26년 6월에 선출이 되고 내년 7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 내년의 그 구청장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의원님들의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아니면 심의 의결권에 대한 좀 침해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산 편성권에 대한 것은 이제 예산 편성은 이제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현재 구청장이 하시는 거고요. 또 내년도 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또 편성권이나 심사권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그 다음 연도가 아닌 뭐 내후년 사업, 물론 우리가 연속 사업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뭐 한 3, 4년 동안 지어서 계속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 조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 조건이 아닌데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 여러 예결 위원님들도 우려를 좀 많이 하셨고 또 이걸 걱정하신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좀 실수를 안 해주셨으면 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편의나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청장님, 잠깐만 바로 뒤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여러 국장님들께 했던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강남문화재단 업무 중에서 이제 공사와 관련된 업무, 즉 이렇게 문화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사와 관련된 이런 업무는 다시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돌려줄 그런 뭐 계획이나 아니면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이 사실은 전문성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그때 그 응급성이라든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좀 전념을 해야 되는 곳이 공사를 수의 계약을 거의 막 70-80% 가까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 제대로 된 그 입찰도 진행을 하지 않고 그 전문성이 문화 쪽에 있는 쪽에서 공사에 관련된 걸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 우리 국장님들과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결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공용주차장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좀 추가해 주십시오. 공용주차장의 저렴한 그 야간이랑 휴일 정기권 보급은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조성 비용이라든지 뭐 1억 5천에 가까운 한 면에 내지는 그 주민들 수요 부분이 지금 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늘려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그거는 정말 새로운 시설보다는 네.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지적은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라든가 거기에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편리성과 또 운영하는데 그 비용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최대한 불법 주차 없이 불편해도
그 지역에까지 가는 그런 그 구민의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좀 불법 주차 부분도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 구정 질의 때 했던 부분인 건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남문화원 측이 이제 시설을 우리가 무상 사용한 그런 부분들을 불법 전대를 했고 보조금 등을 잘못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에 적발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형사 고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감사를 하고서 그 이후에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지적받은 것을 지금 그 보조금도 환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정비도 했고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정상화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형사 고발은 이미 또 내부에서 형사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형사 고발할 걸 고발하신다는 건가요? 형사 고발을 안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 추이도 있고 지금 음. 감사한 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도 보면서 우리가 네. 미흡한 게 있으면은 네.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네,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은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공간 사용에 대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무상 사용 허가를 줬잖아요. 그 사용 공간에 대해서 전부 또는 부분으로라도 해당 공간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는 사실 그 규정상에는 그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그 규정상에 못하게 돼 있지만 그걸 해서 한 3회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고려했고요. 지금 얘기대로 그게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야간에라도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은 우리 그 의회하고 또 그쪽의 문화원하고 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같은 건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몇 가지 구정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혹시 더 있으세요?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그 현안 문제라든가 또 민원성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준 거에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언제라도 우리 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좀 순조롭고 또 우리가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오늘 제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강남문화재단은 이제 좀 더 고유의 업무인 공연이랑 전시 같은 문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도 아닌 공사 같은 일은 다시 강남도시관리공단에게 돌려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한 명 확보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주택가 주택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영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